안녕하세요. 4억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한이 2021년에 월 263만원이었는데 이제 연 9%가 되면 436만원을 내야 된답니다. 저렇게 내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그리고 4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4936 3600만원 한 300만원쯤인 것 같은데 어떻게 436만원이란 계산이 나오는 건지 조금 의아하긴 한데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지를 이제 보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뭐 잘 안 되네요. 예. 감당 못할 이자 폭탄에 대출 갈아타기 하고 뭐 금리나 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저 부담 금액이 뭐 두드러지게 줄어들까요? 확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요. 97만원이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196만원 됐다. 2배 된 거네요. 1년 전 구로구의 아파트를 11억원대에 매입했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3, 4년 뒤에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려다가 벼락거지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4억원, 마이너 통장 1억원 더해가지고 집을 샀대요. 그랬더니 이자가 1년 사이에 2배가 됐답니다. 이게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이 4억이고 신용대출이 1억이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4억원 대출에 4억원 주담대 대출 원리금 상한액이 436만원 맞네요. 이게 3%일 때 이자가 166만원, 원금은 166만원 상한하는 걸 그대로네요. 이자가 3%일 때 97만원이 된 게 6% 되니까 196만원, 9% 되니까 270만원이 된 거네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끝난 거네요. 끝난 거다. 5억원 대출 받아서 샀더니 처음에는 288만원 내다가 이제 417만원 내다가 이제 511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제가 어이없는 건 뭐냐면 애시당초 36살 먹은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가 3%대 11억짜리 아파트 사겠다고 5억 대출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288만원을 냈다는 이때부터 이미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담인데 6% 되니까 지금 417만원 내야 되고 이제는 9% 되니까 511만원 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못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못 빠져나와. 근데 더 무서운 얘기는 뭔지 압니까? 이게 9%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12% 되면요. 12% 되면 한 600 몇십만원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15% 되면요. 7, 800만원 내야 되는 거고. 절대로 9%에서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6%대인데도 417만원 내느라고 미치는데 나중 되면은 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주택담보대출 30년짜리를 40년짜리고 더 늘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대출 조건을 좀 바꾸는 거죠. 원리금 상환하는 것들을 좀 원금 상환을 좀 뒤로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는 걸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면은 생활비 뭘로 마련할까요? 카드로 쓰겠죠. 카드 써가지고 돌려막기 하겠죠. 리볼빙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받겠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빚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근데 빚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 수준이 아니라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앞으로 극변의 시대입니다. 극변의 시대. 2년, 3년, 4년, 5년.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5년 버틸 수 있으면 5년이 뭐야? 한 7, 8년을 버틸 수 있으면 아마 다음 또 사이클에 팔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5년, 7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참 충격이죠. 충격. 3%에 263만원. 3%대 166만원, 97만원 이걸 낼 때
263만원 낼 때도 빡셌는데 지금은 362만원, 그 다음에 477만원. 미치는 거죠. 9% 돼가지고 어떻게 500만원을 내면 살아요. 500만원 내서 살겠다고 저기 뭐야 구로구에 아파트 11억을 샀다고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월급을 고스란히 상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반인 거죠. 이렇게 400만원 500만원씩을 내면서 살 수 있나요? 못 살 것 같은데요. 참 누가 저렇게 무모하게 무리하게 대출을 낸 걸까요? 누가 저렇게 떠밀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1년 7월달에 0.5%, 지금은 3.0%, 11월 24일날 뭐 0.25% 올린다 어쩌고 저쩌고 언론에서는 대거 떠들어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년에는 기준금리 4% 전망한다고 얘기 나오네요. 근데 내년에 4%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6% 7%입니다. 6% 7%.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6% 7% 되면 뒤지는 거죠. 게다가 뭐 미국은요. 미국도 6% 7%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죠.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4% 그러면 주택담보대출금리 9%까지라고 하는데 내년 되면 무조건 10% 이상은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만 버티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1년만 버텨서는 절대 안 되고요. 최소 5년에 7년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으면 뭐 다음을 내다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다 라고 해야 됩니다. 뭐 대출 이자하고 수수료를 비교해가지고 대출 갈아타기 고민할 필요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두고 봐야 되죠. 안심전환 대출도 있다. 이걸로 바꿔 타라라고 얘기하지만 주택가격 6억 이상, 부부소득 1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빚을 낸 순간 답이 없다라는 거죠.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살까라는 거죠. 빚 없고 직장 없어도 그래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빚이 있으면 빚이 많으면 아무리 중산층이라도 고소득자라고 해도 답이 없다라는 거죠. 대출이 많은 이들은 앞으로 지옥같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자산이 있으면 세금도 더 끼고 빚이 있으면 이자 부담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 뭐 이런 세상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헤쳐나갈 공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더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대충격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